네, 안녕하세요. 세미메카 최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공하는 세라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통적인 세라믹은 고령돌을 가지고 물에다 반죽을 해서 도자기를 빚은 다음에 그 도자기를 로에다가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통적인 세라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첨단 세라믹, 파인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동일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알루미늄 파우더를 반죽을 해서요, 똑같이 로에 구워서 소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만 이 파우더를 뭐 알루미나를 쓰느냐, ALN을 쓰느냐, 쥐라규소를 쓰느냐에 따라서 소재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처럼 말씀드린 그 세라믹 파우더를 통해서 이렇게 소재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나 파우더를 쓰면 알루미나라는 소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르코니아 파우더를 쓰면 이 지르코니아, 탄화교소 파우더를 쓰면 탄화교소. 물론 SiC 같은 경우에는 그 CVD SiC라 그래서 증착으로 만드는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파우더를 반죽을 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i3M4 지라규소 파우더를 사용하면 지라규소, 그리고 ALN을 사용을 하면 ALN 소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저희는 가공을 하는 회사인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세라믹을 왜 사용하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물성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세라믹의 가장 큰 특성은 이 열에 강하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 온도가 다 1200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온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당연히 도자기이기 때문에 녹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녹는 점은 더 높죠. 그리고 비커스경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전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 금속성 재질하고 플라스틱 재질하고의 이 비교표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용 온도를 보시면 폴리카보네이트 PC 같은 경우에는 110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전기가 통하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10에 15승, 전기 저항도가 10에 15승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철은 0.96, 당연히 전기가 통하죠. 그런데 이제 세라믹은 보시는 것처럼 전기 저항도가 10에 5승부터 10에 14승까지 전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용 온도, 녹는 점이 높거든요. 그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된 환경에서 이 세라믹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즉 그러니까 사용하는 곳에 온도가 높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세라믹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런 공정이 대부분 반도체 쪽에 공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부품의 대부분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면 제품에 대해서 보시면요, 보시면 LCD 검사용 프로브 유닛부터, 요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암, 그리고 뭐 부품 블록, 볼트, 캡, 그리고 디스크, 뭐 링 제품 같이 이게 대부분의 제품들이 반도체나 LCD용 공정에 사용하는 부품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공정에서 그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서도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비슷한 산업군에서는 어디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니면 마모성이 필요한 기계적 강도가 필요한 데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사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탄화규소, 지라규소, 그리고 지라 알루미늄에 대해서 뭐 간단히 가공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알루미나라고 하는 게 가장 그냥 대표적인 그 첨단 세라믹, 파인 세라믹이고요. 일반적으로 세라믹이라고 하면 그냥 이 알루미나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물성표를 보시면 녹는 점도 평균값으로 높고요, 사용 온도도 높고요, 경도도 뭐 지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0.4고 탄화규소가 22로 가장 단단한데 알루미나는 17.5로 그 중간값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특성들이 보시면
중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열에도 강하고 전기 저항도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루미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세라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알루미나가 제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을 그 소재를 검토를 하실 때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알루미나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루미나가 이 지르코니아, 탄화규소, 질화규소, 질화 알루미늄에 비해서 가격이 싸면서도 세라믹이 요구하는 특성을 가장 기본적으로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루미나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산업군에서. 그렇다면 이 지르코니아나 탄화규소나 질화규소나 질화 알루미늄을 왜 사용하는지 가공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굽힘 강도가 질화규소와 지르코니아가 굉장히 높죠. 이 굽힘 강도라는 거는 이렇게 굽혔을 때 얼마의 힘을 받았을 때 깨지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도자기 다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단점이 위에서 떨어진다던가 충격에 깨지기가 쉽다, 즉 취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르코니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 강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눌렀을 때 깨지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굽힘 강도도 높기 때문에 그 가공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그 세라믹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질깁니다. 그래서 잘 깨지지가 않고 마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열과 전기가 통하지 않은 환경에 플러스 계속적인 마모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는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지르코니아 칼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요. 베어링 같은 데서도 지르코니아를 많이 사용하고 도입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질기고 압축 강도도 강하고 경도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가공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알루미나보다 소재도 비싸고 거기에 플러스 경도까지 강하다, 가공 시간까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르코니아와 질화규소가 사실 조금 비슷한데요. 질화규소도 마찬가지로 그 마모성이나 그리고 깨지면 안 되는 환경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SI3M4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막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문의는 많이 오지 않는데 그 기판 쪽에서 기판의 판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화규소는 얇은 판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탄화규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핫한 소재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실리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리콘을 뭔가 파내는 에칭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녹이는 공정에서는 바깥쪽에 사용하는 링이나 부품들을 실리콘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에 의해서 팽창이나 수축이 되는데 그거와 동일한 속성이 되어야만 그 웨이퍼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웨이퍼의 단점이 무릅니다. 굉장히 무르고 잘 녹고 그러는데 이 SiC가 동일한 열 팽창률, 실리콘과 동일한 열 팽창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그 플라즈마나 열이나 부식에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 링을 사용하던 에칭 공정 쪽에서 이 SiC 링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탄화규소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질화 알루미늄은요, 보시는 것처럼 열 전도율이 알루미나는 33, 지르코니아는 3, 탄화규소는 190, 질화규소는 30인데 질화 알루미늄은 160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 웨이퍼를 동일한 그 온도 조건에 맞춰야만 공정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터라고 해서 이 그 웨이퍼의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열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히터를 만들 때 이 ALN, 질화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세라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뭐 가공회사하고 제가 영업사원, 연구원이 아니고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뭐 조금 틀린 설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